오늘 또 강윤삼 도의원님 또 특별히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발전의 현황과 도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과 이제 또 우선 우리 제이뉴스 우리 최 기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지역 제천 시민들께 자주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주 찾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바 이루시는 행복한 2013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도정 지금 도의 지금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우리 충청북도 의회는 지금 318차 임시회 회기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주요한 현안 사업이든가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산안을 심의를 완료해 놓고 지금은 그 예결 심사를 위한 개수 검토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저번에 하셨던데 그 도로 확장권과 뭐 이렇게 또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도의원의 임무가 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건설 소방위 소속으로서 제천 지역의 SOC 사업, 지방도 사업, 또는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하게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지난번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후산 황석간 532호 지방도 예산을 지난번 정리 추경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기존 확보되어 있던 5억 원의 예산과 합쳐서 20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는 아마 상당한 그런 사업 진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2호 지방도 중에서 비포장 부분이 미개설 부분이 한 10여 킬로 됩니다. 충주 지역으로 동양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그래서 그 도로에 지금 그 도로 옆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오산리, 청풍면, 단돈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그 비포장 도로여서 그 로드 시험 주행을 나오는 그런 자동차에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먼지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도로가 파이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우선 인가가 있는 부분 1km만 우선적으로 확장 포장을 하려고 예산안 2억 원을 반영을 올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결을 해놓고 왔고요. 또 우리 화당초등학교, 화당 운남간 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백운면, 우리 백운면에서 원주시 흥원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귀례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화당 운남간 도로라고 우리 저희들이 명칭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시도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확포장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충청북도에다가 우리 제천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 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5억 도비를 반영하게 되면은 12억 원도 못해가지고 10억 공사로 공사 발주가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 시의 현안 사업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청풍에 예. 조성하는.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저는 제천 지역으로 결정된 사업이니만큼 그 사업이 예산안에 발목이 잡혀갖고 추진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착수비 5억 2천만 원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용역도 주고 추진해 나가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 그 용역보고에 그것도 용역벽에서 제천사 하셨죠. 예. 그 내용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될 도비 맡은 바 임무는 이제 그렇죠. 원만하게 저희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이번 그 추경 예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성립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고 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저번에 참 의원님 말씀권은 죄송한데 그 소방 그것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초창기에. 소방 제가 건설 소방이 소속이니까. 예, 그 소방서인가 그 외에 그 지역 그 묶여 있는 뭐라 그러지 그 지역.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의정 활동으로 소방과 관련된 거는 그 말씀 조금 이따 드리고 저 예산과 관련돼서 한두 가지 더 말씀 더 드리는 건데 제3회 전국 의병제를 제천에서 합니다. 전국 의병제 맞아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신다네요. 예, 전국적으로 하죠. 그래서 6월 중으로 날짜가 6월 2일인가 아마 전국 의병의 날일 거예요. 6월 2일이. 600주년 기념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의병제를 제천에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천하면 의병하면 제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에서 진행되는 제3회 전국 의병제 행사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의병구장 제천에 얼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중에 뭐 물론 일부분이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로 3,500만 원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지금 그 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이제 15일 날 폐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청주 올라가 있으면서 예산 잘 반영시키고 또 잘 지켜가지고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또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의정활동과 관련해 갖고 지금 질문하신 그 소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사연을 살펴보니까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지역, 단양지역하고 청주 청원권 지역에 있는 소방서 근무자들의 진급 최소 연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진급에도 그게 차이. 그렇죠. 그리고 또 진급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 가지고 소방관을 장기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전출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법적으로 전출 가는 부분부터 제천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왜냐? 소방관이 한 곳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5년 이상 근무를 해갖고 순환 근무제에 해당이 돼서 순환 근무제 어디로 소방 간소를 옮겨야 될 입장이 된다면 청주 청원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km 떨어진 소방서로 옮겨가지고 가갖고 15km 떨어진 소방서로 옮겨가서 근무를 가서 1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는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50km 가까이 돼요. 또 50km의 자리가 없으면 100km 되는 음성소방서, 또 뭐 영동소방서 이런 데로 그 출퇴근 근무 여건이 출퇴근은 뭐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인사원칙을 적용하면 우리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최소한도 진급에 대해서
오히려 벽지에서 또는 소방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점을 받아갖고 진급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더 좋은 도시적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보다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진급이 늦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의원님 그 이제 제천 아무래도 보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뭔가 고민하고 이 젊은이들이 좀 떠나지 않는 제천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충북 중심 도시 청주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기업의 유치 일자리 부분 예. 진짜 느끼신 어려운 점.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예. 문제인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지방 입장에서 예. 과연 그 기업이 우리 제천 지역의 어떤 이미지, 네. 환경과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이 관광이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약초라는 모토 또는 뭐 여러 가지 모토를 가지고 가는데 또 그런 거에 아주 반하는 그런 기업체가 유치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죠. 저희들 그 지역 이미지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실제로 그 기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최소한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적정한 보수와 근무 환경이 우선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조건 기업 유치 후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천시 제일 현안인 그 바이오밸리 왕암 제2산단 부분이 이제 지금 부지가 분양이 덜 돼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2바이오밸리는 그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제천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충북개발공사에게 분양 책임이 제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장인 충북개발공사에 분양 책임이 있다. 그럼 분양 책임을 갖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부지의 공급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입주할 기업체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동참해라. 이제 주문. 그렇죠.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나는 부지를 조성을 했으니까 분양하고 유치하는 것은 제천시의 몫이다라고 발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부지를 찾아서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는 문화 환경이라든가 정주 환경 이런 것을 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제천에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많아요. 이래 만나보면. 많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도로 이런 건 어땠습니까, 의원님? 도로야 교통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천이 교통요지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시장, 큰 시장에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지 유통을 시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든 간에 일단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들어야지만 물류 유통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력 공급이 손쉬운 대도시 옆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기업체 관계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제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좀 불리한. 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 장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국에 공급되는 부지 가격 중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합니다. 우리 제천. 공기 좋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공급 좋죠. 또 여러 가지 그 전통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제천이니까 이런 장점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제천에서도
기업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동의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지.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도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공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선 제2산단 바이오밸리를 분양을 빨리 끝내고 제3산단이 빠르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진짜 제천이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그로 인한 인구 증가,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참 저거 또 하나 또 여쭤볼 갑자기 생각나서 그 태양광 그 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태양광 사업이라는 뭐죠? 아시아밸리 그 왜 청주, 충주 이래갖고 아시아 솔라 산업 그 이수종 도지사님이 왜 그 하시려 했대. 태양의 땅, 예예.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들겠다고 이수종 지사가 공약을 하면서 글쎄 도의 활동도 태양광 왕성하시니까 산업에 이쪽으로. 대해서 아주 우리 충청북도가 네. 노력을 많이 해왔던 3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안 좋지 않습니까? 우선 얼마 전에도 뭐 저기 기자회견에서 도지사님 얘기가 어디 다른 언론에서는 뭐 태양광 산업 삐걱 뭐 이렇게도 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약간 여태까지는 기업 전망이라든가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그 태양광 사업의 중심축인 예. 모듈 사업이 예. 모듈. 워낙 저가 해외 저가 해외 덤핑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충북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태양광 사업체들이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혹연기를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우리 있었어요? 시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그리고 미래를 밝혀줄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그 전력 공급 같은 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해갖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좀 좋은 날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중국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진평 뭐 이쪽으로 좀 태양광 쪽에 사업이 많이 있고 저희 쪽만 해도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예. 태양광 사업은 지금 현재는 그런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천 입장에서도. 의원님 보실 때? 제천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뭐 뜻을 가지고선 지금 뭐 많이 기업체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지향하는 목표를 잘 분석을 해서 제천시도 거기에 좀 그래도 거기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의원님이 편안하게 좋은 말씀, 궁금한 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